앞서 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질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봄철에는 특히 눈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미세먼지나 꽃가루 등 안구 질환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가톨릭이대 인천 성묘병원 안과 황현빈 교수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런 봄철에는 눈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이 안구 관련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날씨가 건조해서 대기 중 수분이 부족하고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황사 등의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온화한 날씨로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대기의 오염 물질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원인일 수 있고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건성환이나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 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봄에 안구 건조증이 심해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정확히 어떤 질병이고 또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안구 건조증은 즉 건성환은 단순히 눈물이 부족해서 눈물이 마르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성환은 눈물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보다도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거나 눈물의 구성 성분 균형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건성환이란 눈물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안구 표면이 손상돼서 눈이 시리고 이물감이 동반되는 질환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한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눈물중 불균형이 동반되어 발생하는 하나의 질환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건성환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증상의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 눈물약 이외에도 눈물층의 안정화를 도와주거나 눈물 분비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건성환을 치료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약제가 개발되어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통해서 건성환의 원인을 찾고 적절한 약물을 꾸준히 치료받으신다면 분명히 상당 부분 증상 호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내가 눈이 시리고 뻑뻑하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 번쯤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안구 건조증이요. 심해지면은 도통에 이어서 시력 손상까지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성환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은 정말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모래알이 구르는 것 같다거나, 비눗물이 들어간 것처럼 쓰리다, 뻑뻑하다, 가렵다, 눈꺼풀이 무겁다, 눈이 피로하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한 두통이랑 눈을 뜨고 있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성환 자체로 시력에 손상이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쇼그렌 증후군 같이 내과 질환이 원인이 되거나 갑상선 질환 또는 특정 약제에 의한 경우 혹은 아주 심한 눈꺼풀 염증 등에 의해서 건성환이 오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구 표면이 눈물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안구 표면에 상처가 발생하고 이것을 방치하면 염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시력의 손상까지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구 건조증 치료가 참 어려운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관리가 아주 중요할 텐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생활 속 습관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방부제가 없는 인공 눈물을 수시로 점안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물약이라고 하면은 눈물을 보충해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약제를 점안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물층을 더욱더 붙잡아 증발을 막고 또는 각막에 상처가 있는 경우 치유 효과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습기 등을 통해서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시고요. 세 번째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피하시는 것인데요. 심한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 등이 안구 표면을 자극해서 건성환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메가3나 비타민 A나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건성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인공 눈물을 이용한다든가 좀 실내를 건조하지 않게 적절하게 습도를 유지해주고 또 비타민 등 이 영양 섭취를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안구 건조증 외에도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안구 질환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증상과 치료 방법 어떻게 되는지요? 예, 많은 분들이 그 환절기에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그 알레르기성 결막염 중에 가장 흔한 것이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인데요. 네. 봄철에 꽃가루, 황사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눈에 접촉해서
비정상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면 눈이나 눈꺼풀이 가렵게 되고 충혈이 되고 타오르는 듯한 자결감이나 눈부심 등이 생기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눈의 흰자가 계란 껍질처럼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알레르기 계절성 결막염은 증상 완화만 시켜주면 눈에 커다란 위해를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즉 원인 물질을 알고 이를 회피할 수 있을 때는 접촉을 피하시고요. 인공누액을 자주 점안해서 염증 물질을 희석시키고 의사의 처방하에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키는 약제 등을 점안함으로써 증상을 완화하면 안과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 드뭅니다. 또 진먼지, 진드기, 동물 비듬 같이 연중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연성 알레르기 결막염도 계절성 결막염과 같이 증상과 치료가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좀 바쁘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시는 걸 좀 방치하면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더 이렇게 확산되거나 또 증상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까?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 증상 치료를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게 된다면 각결막에 상처가 발생하고 여기에 덧감염이 생겨서 감염 질환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습관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 계절성이나 통연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눈 건강에 커다란 위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알레르기 결막염 이외에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눈 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결막염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토피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토피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봄철 각결막염 또는 부적절한 렌즈 착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대 유두 알레르기 각결막염 등은 치료가 쉽지 않고 심하면 각막 궤양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알레르기 결막염입니다. 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치료 방법 또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소인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뭔가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등이 많다 보니까 시중에 안구 세정제라고 해서 이렇게 피부를 클렌징하듯 이렇게 세안하는 것처럼 눈을 이렇게 세정하는 세정제가 나왔더라고요. 뭐 일본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뭐 주기적으로 해주면 눈 건강에 좋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아침 저녁으로 눈꺼풀을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세정제로 눈꺼풀 스크럽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시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눈꺼풀에서는 지질, 기름 성분이 나와서 눈물의 한 층을 이루고 이것이 눈물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마사지와 세정을 생활화하시면은 눈물의 기름층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건성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이 세정제를 쓰지 말아야 하는 분들은 따로 안 계신 건가요? 만약에 사용해 보시고 자극감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크게 사용하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봄철에 따스한 햇볕으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아졌습니다. 강한 햇볕으로 인한 자외선 역시 눈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떤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요? 바른 선글라스의 선택법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자외선은 그 종류에 따라서 각막에 흡수되기도 하고 혹은 눈 속으로 들어가서 망막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외선은 안구 표면의 그 자극성 결막염이나 일부 안과적인 종양, 익상편, 백내장, 황반변성 등이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야외 활동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글라스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검증되어 있는 인증 제품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하나 더 선택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치게 색깔이 짙은 선글라스는 야외를 활동하실 때 오히려 동공을 크게 만들어서 자외선 유입을 눈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짙은 색깔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구 건조증과 또 안구 결막염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좀 실내 습도를 유지해 주시고 또 미세먼지를 피하고 눈을 비비는 습관을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 황형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안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안과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꽃가루라든가 황사가 심한 시기에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좀 줄이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